안녕하세요. 로보볼입니다. 오늘은 자녀 무상교육 때문에 캐나다에 오신 부모님이 다니시게 될 어학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캐나다에 오시기 전 아마 대부분의 걱정거리가 아이들에 관한 것일 텐데요. 그건 못지않게 신경 쓰셔야 할 게 부모님이 다니시게 될 어학원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다니셨던 외국어 어학원 경험에 비추어서 딱히 신경을 안 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오래전 제가 대학생 때 어학 연수차 갔던 밴쿠버 어학원에서조차도 딱히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었었고,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서 서로 놀면서 이야기하는 만남의 장소 정도로만 생각해도 될 만큼 수업에 압박감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요. 자녀 무상교육을 받기 위해 다니는 어학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곳에 오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설마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완전 초보인데 초급반에서 적어도 기본 회화부터는 가르쳐 주겠지라고 생각했었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곳에 와서 어학원을 다니는 아이들 엄마를 보면서, 아니 도대체 왜 어학원을 다니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이들 무상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생 비자가 필요했고 그래서 어학원을 등록하고 다니는 상황인 건데, 뭔 공부를 저렇게 많이 시키고 게다가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리딩은 어느 정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도 편치 않은 게 현실인데 정작 살면서 가장 필요한 회화는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어렵게 영어 공부를 시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라고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국엔 제가 자녀 무상교육 제도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였었습니다. 실제 노바스코샤의 자녀 무상교육 정책의 주요 대상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운영하는 명분은 부모가 어학원을 다니세요? 그럼 당신 자녀를 무료로 공부시켜 줄게요가 아니라, 캐나다에 와서 대학을 다니고 싶어하는 부모가 있는데 대학 수업을 받으려면 영어가 필수이기 때문에 어학원에서라도 미리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자녀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당신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배려해 주겠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부모 교육이 핵심인 제도이고, 우리가 알던 사설 학원들은 일상회화를 위한 학원이지만 자녀 무상교육이라는 혜택을 주는 이곳의 어학원은 엄연히 대학 본과 입학을 위한 어학 코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어학원 소개 자료를 보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IELTS 같은 공인 영어 점수를 제출하지 않아도 본과 입학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권에 와서 대학 수업을 받으려 하는 상황이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영어를 한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인지 수업 난이도가 낮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될 듯한데요. 우리가 대학 때 영어로만 하는 강의에 가서 그 수업을 따라가면서 과제도 하고 조사하고 발표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캐나다 오시는 부모님들이 40대 분들이 대부분에다가 영어 공부를 안 한 지도 다들 15년 이상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수업을 따라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어학원 과정이 그렇진 않지만 난 어차피 대학 진학할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업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수업 시간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 겁니다. 또 팀별 과제 같은 걸 할 때는 본인이 못한다고 자기 몫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본인으로 인해서 팀에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마냥 어학원 수업을 외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 공부에 치이다 보면 아이들 케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도 캐나다 오기 전에 커뮤니티에서 한 엄마가 아이들 영어 공부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내 공부하느라 아이들을 거의 방치하는 듯한 상황에 대해서 한탄해하는 글을 썼었고, 많은 엄마들이 그 글에 공감하는 것을 봤었는데 실제로 와보니 그게 10분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캐나다에 와서 학교 가는 것 자체가 수업 방식도 낯선 데다가 학교에서 말하는 것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친구들하고는 대화도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 학교 생활이 어떤지, 교우 관계에서 문제는 없는지, 뭐 엄마가 도와줄 것은 없는지 등등을
세세하게 체크해 주셔야 아이들이 하루빨리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시간 할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어학원 학업에 관해서는 자존심과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어느 정도 타협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말처럼 그게 쉽진 않겠지만 애초 목적이 아이들 교육을 위한 것이고 본인 학업은 수단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듯이 어학원에서는 생활 영어를 거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또 이곳에 산다고 해서 일상 영어가 자동으로 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이곳에서 필요한 기본 회화 정도는 달달 외워서 바로 실전에 써먹을 정도로 해서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영어 학원들이 거의 다가 입시 학원이라서 회화 학원이 잘 없기도 한데요. 대신 유튜브에 보시면 북미 현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어 유튜버가 많이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마다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도 제가 자주 보는 유튜버를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